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은 하반기 기업대출을 보다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가계대출 축소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대출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가 잇따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기업금융 확대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재무전략 담당 부행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했다라면서 일단 기업대출 확대로 수익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절반까지 줄인 상황입니다. 기업 대출을 빠르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메울 수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비중이 1대1에 가깝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가계대출로 쏠려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기업대출 확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타격을 받았던 2022년과 23년에도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림으로써 이익 감소를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미리 대비를 해서 조금 준비를 해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정부 규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금융을 챙겨왔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에 한 명 있었던 기업금융 전담 지점장을 올해 20명 이상으로 늘렸고요. 신한은행은 본점의 기업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KPI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소호사업부나 중견기업 금융팀 등과 같은 기업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 특화센터를 확대하는 등 기업금융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들입니다. 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게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 현재 은행들로서는 부담 요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약 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인데요. 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 0.07%포인트 오른 0.83%를 기록했습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6여 년 동안 0.85%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현 수준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중은행들 그렇다면 하반기는 규제와 수익성 또 건전성까지 열심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일단 연초에 공격적인 대출 영업으로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쓴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이 됐고요. 다만 분기별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당장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주 수익원인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요. 3분기, 4분기에 수익을 얼마나 잘 방어했는지에 따라서 각사별로 연간 실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